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정공동생활 요양원을 개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단히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제 해봤잖아. 진짜 해봤더니 소규모 요양원은 원장님이 대상자 하나하나를 다 알아. 그래서 대상자들의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더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요양원은 비록 그 요양원에서 딱 한 사람, 자기는 외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원장님의 남편과 참 친하더라고. 하여간 그 요양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은 그 돌아가신 그 엄마처럼 짱이었어. 굉장히 열심히 했어. 뭐 가식이다, 뭐 상태가 다르다, 이득을 위해서 너무 머리가 냉정하게 돌아간다라는 그 대상자들의 평가도 있었지만 또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맨날 퍼주기만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실익을 잘 따져야 되지. 근데 이제 가정공동생활은 정원이 5명에서 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9명인 요양원이라 하더라도 가정공동생활의 최고는 정원이 9명이라니까 요양원은 더 큰 요양원도 있던데 그건 가정공동생활이야. 그룹홈이 아니야. 10명부터는 이제 요양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요양원. 보통 99명까지를 개인이 많이 운영하죠. 그 기관이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때는 299명까지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300명 이상은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유명인이 어떤 연합회에서 할 때는 뭐 299명짜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난 아직은 본 적이 없고 99명 정원은 많이 봤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많아. 근데 이 큰 요양원은 사실은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 라는 생각으로 안전빵 복지 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같은 마인드래도 가정 공동생활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다 아니까 맞춤 서비스도 되고 또 한 사람이 그 요양원 시설에서 다른 데로 트랜스퍼를 한다면 9분의 1의 소득이 쫙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소규모 학원을 운영할 때 역시 그랬어요. 아이 하나하나에게 돈을 떠나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이가 나갈 때 충격은 굉장히 커요. 왜? 당장 내 소득에 뭐 큰 덩어리가 나가는 거니까. 안 들어오는 거니까. 당장부터. 그래서 그 충격은 참 크죠. 소규모 요양원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떠나서가 아니라 돈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설령 하여간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공동생활 요양원은 큰 요양원에 비해서 그러면 이득이 별로 안 남을 텐데 이득이 남으니까 하겠지. 안 남는데 뭐 장사를 하겠어. 장사라는 건 항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게 장사예요. 사업이라고 고상한 말 써달라? 아니 괜찮아. 장사는 장사고 똥은 똥이고 오줌은 오줌인 거야. 하여간 요양원은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소규모 요양원도 장사고 이득이 남으니까 운영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왜 어떤 차이로 이득이 남을 수 있느냐. 소규모 요양원은 간호조무사를 반드시 필수 인원이에요.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도 필수 인원이겠죠. 그러면 주방이모는 필수 인원이 아니에요. 대형 요양원은 주방이모가 필수 인원이고 아니면 반드시 캐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뭐 취사밥통을 누르게 한다거나 하여간 그런 일을 또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 가정공동 요양생활은 간호조무사 1번 딱 간호조무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사 3번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대형 요양원은 2.1명 대 한 사람의 요양보호사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두 분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세워보시고 모자라면 왜 선생님, 왜 시설장님 요양보호사 모자라요? 우리 힘들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라고 따지셔도 돼요. 근데 가정 공동 요양생활은 어르신 3분당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만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또 보통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 근데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똥 오줌 안 치우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공동 요양생활을 운영할 때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를 한 분이 같이 따시면 돼요. 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더하여 요양보호사까지 있다 하면은 짱이겠죠. 이 3개가 다 있으면.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간호조무사가 필수 인력인데 내가 간호조무사가 없으면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간호조무사가 이제 외부의 인력이라고 한다면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많은 일을 하니까. 자, 그러면 가정공동생활 요양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호조무사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인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뭐 별 차이 없고 주방이모는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캐터링 오느냐? 와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캐터링 없이 요양보호사가 주방이모 일을 해도 돼요. 단지 요양보호사가 일을 할 때는 그 요양원에 계신 대상자 어르신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빨래도 역시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가 음식을 차릴 때는 대상자 어르신만을 위한 음식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업을 시킬 수 있는데 대상자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원장님의 가족들의 밥을 차린다거나 원장님의 가족들의 식사를 한다거나 빨래를 빤다거나 이건 불법이지. 요양급여를 환수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불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나 이제 그럴 생각 없어. 나는 이제 혼자 사니까 그리고 조그만한 뭐 빌라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빌라의 5인 기준 요양 가정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득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내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있다. 혹은 이제 내 친구가 요양보호사다. 라고 하면 가정공동생활을 그렇게 차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모 없이 아까 말했잖아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내 걸 이제 킵하고 요양보호사도 다 그 자격증을 시에다 맡기고 인원이 차면 이제 그때 요양보호사도 고용하고 한 사람 1인당 한 분의 그 직원식을 채용해도 되잖아요. 뭐 너무 한꺼번에 급히 먹으려고 하면 체하니까. 이해하셨나요? 하여간 좋은 하루 되시고 사회복지사로 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